유행을 넘어 데이터로 지자체의 의사결정을 돕는 기술의 본질, 실감 콘텐츠로 지역 혁신을 이끄는 더픽트 전창대 대표를 만나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더픽트의 전창대입니다. 먼저 대표님과 더픽트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대표님이 지금의 더픽트를 한 문장으로 정의한다면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그 정의가 만들어지기까지의 핵심 전환점이 무엇인지도 함께 듣고 싶습니다. 네, 창업한 기업이고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창업한 기업입니다. 저희 회사를 한 문장으로 설명을 한다면 결국 실제 있는 공간을 가상 공간으로 만들어서 그 가상 공간에서 여러 시뮬레이션을 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 있는 공간에서 뭔가 많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데 도움되는 어떤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원용교차로를 시에다가 설치를 하고 싶다. 그러면 실제로 원형교차를 설치했을 때 그 주변 공간의 차량 통행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것이라든지, 예를 들어 혼자 한 것들을 해결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것들을 실제 공간에서 한다고 하면 공사를 직접 해보기도 해야 되고 다양한 이제 비용들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저희는 3차원 가상 공간을 만들어서 그 공간 안에서 원형교차로도 만들어보고, 예를 들면 교통량 분석도 좀 해보고, 그런 형태의 디지털 트윈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리 잡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제 수도권 중심의 콘텐츠나 IT 산업 구조 속에서도 강원도를 선택하신 배경에는 사업의 그런 전략적인 면에서의 판단이나 기술적인 가치관이 동시에 작용했을 것 같은데, 강원도라는 지역성이 더픽트의 방향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저희 더픽트를 처음 창업하는 곳이 바로 이곳 춘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요즘 스타트업 기업 대표님들을 뵐 때마다 다들 힘드시잖아요. 물론 어려운 일이니까요, 창업이라는 것이. 근데 수도권 서울에 계시는 분들이랑 사석에서 만나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 복잡한 수도권에서 경쟁하지 마시고 조금 지방도시에 와서 기업의 색깔을 좀 입혀나가면서 회사를 키우는 것도 조금 더 수월합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경쟁이 치열한 수도권의 그 밀집된 공간을 피해서 사업을 하면 조금 더 여유 있게 이제 기업을 좀 경영하는 데 바라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저희 지금 청년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서울에서 태어나고 서울 강북구에서 태어나고 살아왔지만, 제가 이곳 강원도 춘천에 자리 잡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결국 지금 이제 시대가 지나서 저희 부모 세대를 겪어서 저희 세대를 생각해 보면, 저희 세대에서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는 그 과정들이 참 어렵다고 우린 느끼잖아요. 그래서 결혼도 잘 안 하고 또 아이 출산율도 적은 이유가 그런 것이고, 수도권으로 가면 갈수록 출산율이 낮잖아요. 그 이유가 결국 우리의 청년들의 삶의 질을 봤을 때 질이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제 주변의 친구들, 동료들, 후배, 선배들 다 봐도 수도권에 일자리가 거기에 모여있다 보니까 문제는 그곳에서의 삶이 더 나아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 더 나은 삶이라고 생각이 들어야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텐데 그게 도저히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방도시에 살면서 수도권을 떠나서 자리 잡으면서 느꼈던 점은, 일단 거주, 주거,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일자리만 있다면 이곳에서 사는 게 청년으로서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고 좀 생각해요. 그 결정을 했던 계기가 제가 창업 처음부터 시작했던 건 아니었어요. 저도 창업을 하고 3, 4년이 지나면 당연히 제 고향인 서울로 가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3, 4년 차 때 저희 직원들이랑 같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수도권으로 갈까? 지역에 남을까? 근데 정말 한 명도 빠짐없이 지역에 남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유는 결국 본인들의 삶의 질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과연 수도권을 선택하는 것보다 지방이 더 낫겠다라고 판단을 하셨을 거고, 저희 회사가 지금 9년 차인데 그때 4년 전에 그 결정을 내린 친구들이 지금 다 결혼했어요. 아이를 다 낳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때 우리의 결정이 수도권이고 서울이었다면 지금 과연 그 친구들이 아이를 낳고 결혼을 할 수 있었을까? 전 거기에는 좀 물음표를 던지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만 보더라도, 저희가 성장한 지난 9년의 스토리만 보더라도 결국 지방을 선택하는 것은 저희가 정말 잘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회사가 계속 강원도에 남겠다, 춘천에 남겠다 하는 이유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그 결정적인 이유는,
저희 같은 IT나 지식 서비스일수록 결국 고경력자라든지 역량이 있는 직원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특히 대한민국에서 지금 많은 정부 부처의 정책들도 마찬가지지만 다 취업률에만 목매달고 있잖아요. 근데 취업률보다 전 중요한 건 이직률이라고 봐요. 왜냐면 취업률이 아무리 높아봤자 그 회사의 상시 근로자가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취업률만 높은 회사들이 정말 많아요, 대한민국에. 예를 들면 상시 근로자가 30명인데 취업자가 10명이란 뜻은 30명에서 10명이 되면 40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10명 누군가 나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제조업이 아닌 이상 지식 서비스업은 사람이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약에 들어왔는데 그 친구가 만약에 한 달, 1년 안에 나간다라고 하면 그 친구가 없는데 그 친구의 역량이 그 회사의 기술력인데 만약 그 회사가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 서비스업일수록 IT일수록 첨단 기술일수록 결국 한 사람에게 많은 그 사람의 역량으로 이 기업의 비즈니스가 다양화되기 때문에 결국 기업은, 앞으로의 기업은 결국 과거의 기업보다는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취업률을 높이는 것보다 이직률을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느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전 지방도시에서의 창업이다 라고도 생각해요. 왜냐하면 수도권에서 사람을 뽑는 게 쉽다고들 하는데 그분들의 또 늘 고민은 키워놨더니 도망가더라 라고 표현한다든지 그리고 우리 회사에 직원을 뽑아놓으면 2년 안에 맨날 나가더라, 이직하더라. 근데 그 이유는 너무 당연한 게 이직을 해야 자신의 월급을 높일 수 있고 그런 환경이고 취업시장이라는 게 그리고 그 친구가 이직할 회사가 너무 많아요, 수도권은. 근데 비교적 지방도시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라면 그런 기업이라면 그 직원들이 오랫동안 그 회사에서 몸담아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방도시에서의 기업 경영이라는 것, 그것을 앞으로도 계속 가져가 보자는 마음은 단순히 지역이 좋아서, 로컬이 좋아서, 여기에 기회가 많아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직원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사용자로서 기업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를 하는 데서도 이 지방도시에서의 기업 경영이 훨씬 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또 지속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이 지식 서비스 산업, 메타버스나 XR 산업이 어떤 국면에 들어섰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네. 업계에서는 네. 메타버스 거품론이나 현실 적용 중심 재편과 같은 그런 이슈들이 이야기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더픽트는 유행을 좇는 기업이 아니라 끝까지 남는 기업이 되기 위해 어떠한 선택들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저희가 메타버스가 지금 거품이다?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흔히 메타버스라고 접근했던 거는 우리가 흔히 이제 대기업들이 했던 마치 그 좀 아기자기한 모바일 게임처럼 N사의 제페토라는 그 플랫폼도 있었고 다양한 게 있었지만 단순히 그런 캐릭터가 움직이면서 하는 것들을 메타버스다라고 보는 건 너무 편협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다음의 로드뷰라든지 네이버의 거리뷰 같은 그런 360도 파노라마 뷰로 보는 VR도 결국 메타버스의 일종이고요. 그리고 우리 스노우라는 애플리케이션 아시죠? 네. 카메라로 셀카 찍으면 얼굴에 이제 스티커도 붙고 하는 그것도 하나의 증강현실 AR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산업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늘 우리가 하고 있는 기술 속에 녹아들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메타라는 글로벌 기업이 그 레이반이라고 하는 선글라스 회사랑 같이 또 조인해서 AR 글래스를 또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나아지면 나아졌지 이 기술이 거품이 껴서 없어졌다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근데 이제 다만 이 메타버스 기술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작은 분야에서 이 기술을 이해하고 있는 기업들은 많이 어려워지죠. 단순히 이제 HMD라고 하는 VR 장비를 착용하고 가상 공간을 단순히 즐기는 그런 회사라든지 아니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하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비대면으로밖에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잘 되는 플랫폼들 이런 것들은 어려워졌다고 봐요. 왜냐하면 엔데믹이고 이젠 대면이 가능해졌는데 아직도 비대면으로 하는 플랫폼이 잘 될 리가 없잖아요. 근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메타버스에서도 가상현실 혹은 가상공간을 베이스로 하는 그런 기술들은 지금도 더 팽창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저희가 최근에 하고 있는 비즈니스는 3D 가상공간을 모델링하는 인력들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이 지금 앞으로 될 이제 로봇이라든지 무인 드론이라든지
결국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AI 기술이 그들이 또 학습을 하고 훈련을 하려면 가상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메타버스 기업들이 지금 많이 어려진 거 아니냐, 거품이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로봇이 됐든 우리가 흔히 아는 AI는 가상에서 학습을 하는 거지 실제 공간에서 학습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흔히 아는 챗GPT나 클로드 같은 것도 가상의 사이버 공간에서 학습을 하는 거지 실제 공간에서 학습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로봇이 어느 공간에서 자신이 관제하고 상황을 판단하고 인지하는 것은 그 실제 있는 공간을 가상으로 그대로 본뜬 말 그대로 디지털 트윈, 쌍둥이 같은 공간 안에서 학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는 메타버스 기업들이 그 가상 공간을 하는 베이스의 회사들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AI 시대로 넘어오면서 오히려 그런 회사들의 가치가 더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메타버스 거품론에는 동의하지 않는 편입니다. 더피트가 웹 기반 메타버스와 하이브리드 MIC, 실감 콘텐츠와 같은 것들에 집중하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우선 저희 회사가 IT 회사이고 뭐 버추얼 가상 공간을 하는 회사인데 우리가 MIC라고 하면 마이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마이스는 미팅, 인센티브 투어, 컨벤션, 익스비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코엑스나 킨텍스에서 이 행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이스 산업으로 저희가 자연스럽게 확장을 할 수 있었던 계기는 코로나19 팬데믹이었죠. 그 당시에 모든 행사와 페스티벌과 전시 박람회가 취소가 됐어요. 심지어 그 당시 저희가 했던 그 P4G 서울정상회의 같은 경우도 정말 많은 전시 공간들이 있었는데 그 공간들을 대면에서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가상 공간으로 만드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우리가 마이스 산업이라고 하는 것으로 끌려 들어가게 된 거고요. 근데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고 나니까 그 가상 공간에서 하던 것들이 다시 오프라인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저희 회사가 갖고 있던 그런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역량이 그렇게 직원들을 또 채용을 했을 거잖아요. 그 임원들이 코로나가 끝난 지금은 실제 우리 강원도에 있는 굵직굵직한 행사들을 직접 개최를 하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하이브리드 마이스라고 좀 표현했던 이유는 그런 오프라인에서 행사가 다시 왔는데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많은 기업들은 그냥 행사를 운영하는 거에만 집중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행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인력들과 그리고 많은 어떤 그 비효율적인 업무들이 많거든요. 심지어 행사장 가면 목걸이 하나를 만들더라도 목걸이 비닐에다가 종이로 다 끼워 넣어야 됩니다, 명찰을.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자동화해서 IT 서비스에 의해서 출력이 되고 자동 명찰 시스템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산업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IT를 하는 회사다 보니까 오프라인에서 하는 그런 행사나 페스티벌이나 축제 뭐 이런 것들에 디지털 전환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내서 저희가 좀 기술적으로 또 보완하는 그런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더피트와 같은 메타버스 콘텐츠 기업들 사이에서 가장 분명화되게 차별화되는 그런 경쟁력이 무엇이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3D 가상 공간에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대표적으로 최근에 저희가 드론을 가지고 이제 특정한 주차장 공간을 이렇게 촬영을 하면요. 그 주차장의 차량 대수를 파악해서 그 현재 그 주차장에 있는 차량 대수를 티맵이라든지 카카오 내비 같은 그런 내비게이션 업체에 API 연결해가지고 실제 운전자는 행사장을 치고 검색을 하면 그 행사장 주변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가 어느 정도 가능한지를 대수를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데이터를 저희가 드론을 활용하든 로봇을 활용하든 데이터 수집하는 걸 저희가 잘 하고요.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걸 가상화해서 디지털 트윈 서비스로 제공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강점을 갖고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실제 저희랑 일을 하는 발주처들도 보통 지자체나 기관들처럼 이 정책을 만들고 정책 결정자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저희가 디지털 트윈으로 넘어올 때 첫 번째로 했던 프로젝트가 동해안의 연안 침식에 대한 거를 수치로만 보면 사실 연구자들은 연안 침식이 심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지만 공무원분들은 수치만 봐서는 사실은 이게 감이 안 올 수도 있고 또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시민 체감이라는 게 이렇게까지 연안 침식이 심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 수치로 된 거를 3D 가상 공간으로 데이터 시각화를 해서 보면 이게 10년 전과 지금이 다르고 20년 전과 지금은 더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정책의 시급성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걸 빨리 어떤 개선을 해야겠구나. 이런 식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저희 같은 회사들이 해야 되는 거는 지자체가 됐든 기관이 됐든 대기업이 됐든
그들이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무언가를 시작하거나 실행을 하기 전에 우리들이 만든 플랫폼과 솔루션을 통해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 결정을 조금 더 빠르게 이행시킬 수 있는 좀 어드바이저 역할을 할 수 있는 솔루션? 그런 걸 잘 만드는 기업?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강원도에서 이런 콘텐츠 테크 기업을 운영하면 체감하는 현실적인 장단점이 있을까요? 뭐 인재를 확보하거나 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네. 환경이나 행정과의 그런 공공 프로젝트 중에서 지방에 있어서 가능했던 기회와 여전히 넘기 어려운 한계를 솔직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지방 창업을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용하는 게 어렵지 않느냐. 이거는 모든 지방 기업들이 듣는 이야기고 모든 지방 기업의 대표님들이 하는 얘기일 겁니다. 근데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중소기업이 원래 인력을 채용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기업이 사람을 채용하는 게 어렵다? 서울에 있는 기업도 사람 채용하는 거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기업과 중견기업과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공기관, 공기업이 아니고서는 사실 일반 중소기업이 직원을 채용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선택해주지 않으니까. 직접 가서 그 사람들을 스카웃을 해오고 찾아오고 대학교의 교수님들한테 추천을 받고 이런 행위들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지방기업이라서 어렵다? 더 어려운 건 있겠지만 어려운 건 매한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회사가 이렇게 다양한 이 산업이 계속 바뀌는 과정에서도 처음에 VR로 창업해서 코로나19를 만나서 메타버스를 하고 그 이후엔 디지털 트윈에 지금은 AI 뭐 이런 비전 분석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가 됐는데 그 피보팅을 할 때마다 저희 회사에 그런 것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저희 회사에 왔던 인력들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판교에서 게임 스타트업 대표를 하던 분이 그쪽의 삶을 모두 정리하고 강원도 춘천으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한 분씩 오시면서 그 멤버들이 되게 우리 회사에 피보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고 또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그 탤런트 밑에 탤런트 같은 그런 유능한 직원 밑에는 또 유능한 이제 밑에 팔로우 직원들이 늘어나거든요. 근데 이 구조를 짤 때 수도권과 지방기업의 또 차이가 어떤 게 있냐면 앞에 있는 그 좀 선도할 수 있는 팀장급의 직원만 확보한다면 그건 이제 대표의 역량이겠죠. 그것만 확보한다면 사실은 그 밑에서 일을 하는 수많은 직원들은 지방에 있는 대학의 우수한 인재들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좀 비교적 쉽게. 그러니까 저는 이 지방에서의 창업을 좀 꺼리거나 망설이는 분들한테 꼭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수도권에 있는 대학의 하위 30%에 있는 친구들과 지방도시에 있는 지방대학교의 상위 30%에 있는 대학생들을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비교해놓은 논문이 있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제가 현장에서 보는 걸로는 수도권의 하위 30%보다는 지방대의 상위 30% 친구들이 더 훌륭하다 생각해요. 그 친구들이 중소기업에 들어와서 일을 한다면 그 친구들은 대부분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더 현실에 가깝고 또 지방에서의 삶을 어쨌든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방에 정착을 하고자 하는 마음도 더 강하고요. 또 지방에서의 삶을 한번 시작을 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의 삶을 한번 겪어온 친구들 입장에서 봤을 때 지방도시의 삶이 또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막연하게 지방에서 살아본 경험이 없는 분들이 갖고 있는 지방에서의 어떤 그런 불안감 이런 거는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경험해보고 살아보면 충분히 그 문제는 해결이 된다. 또 창업을 하게 되면 이제 기회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다양한 정책으로 지역에 있는 뭐 균형 발전한다는 이유로 지역에 많은 예산도 쏟아붓고 또 지자체 입장에서는 또 지역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다양한 시도들을 해요. 근데 그런 시도들이 저희 같은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게 정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예비창업, 초기창업, 창업도약 패키지라는 이 패키지 사업도 당연히 받았지만 이거 외에 춘천시 출연기관인 강원정보문화산업증원이라든지 강원도 출연기관인 강원테크노파크라든지 이런 지역의 출연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지자체 출연기관들의 도움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지방에 있는 기업들에게 더 기회가 있다고 하는 이유는 국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은 당연히 지역에 쿼터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경쟁률이 좀 낮은 상태에서 겨뤄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지역에 있는 출연기관들은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육성해야 되기 때문에 또 지역 안에서 그 돈을 흐르게 하고 그러니까 결국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그러니까 이 회사를 창업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를 이룬다는 관점으로 보면 수도권보다 지역이 훨씬 더 경쟁률이 비교적 낮고, 그리고 내가 심지어 선배 기업들한테 밟히지 않을 수 있는 어떤 환경적 요인은 좀 갖춰져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이후에 3, 4년, 5년이 지나고 나면 사실 수도권으로 우리가 지사를 낸다든지 그런 시도들은 저는 해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역에서 시작해서 글로벌 진출하는 기업들이 전 요즘에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수도권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편으로는 좀 지속 가능한 기업을 만들고자 하는 어떤 욕구, 그리고 경영인들의 어떤 마인드, 뭐 이런 것들이 내가 이 회사를 바짝 키워서 팔고 넘기고 나는 그만둬야지 하는 분들은 수도권에 가는 것 같고, 내가 진짜 탄탄하게 이 기업을 키워보고 싶어 하는 분들은 대부분 요즘에는 오히려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 지역에서 좀 지속 가능한 모델을 좀 만드는 것 같아요. 결국 사람을 쉽게 이직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고, 그리고 그들이 안정적인 삶을 누리게 하고, 그런 걸 기업이 좀 도움을 주고, 뭐 이런 개념을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지방에서 일하고 만들고 버틸 수 있는 그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지역에서 오랫동안 버티게 한다라는 그 목표에는 저는 결국 그 직원들의 삶의 질을 계속 강조를 하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이 회사라는 기업이라는 이 조직을 계속 키우고 여기에 있는 이유는 성장하는 모습 때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모델들, 그리고 이 회사가 지속 가능하게 내가 잘하면 잘할수록 이 회사가 커지고 이 회사와 조직이 나를 보호해줄 수 있다라는, 보호해준다는 느낌을 받을수록 조직에 오래 있는다 생각하는데, 지역에서 창업을 한다는 것은 결국 그런 안정적인 삶과 그리고 안정적인 기업 경영을 하는데 전 최적의 조건이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에서의 창업의 어떤 도전이라든지 여기서의 도전, 뭐 시도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리스크가 좀 없다랄까? 좀 더 낫다랄까요? 뭐 전 그렇게 좀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저희 지방지대 매거진을 구독하는 청년 그리고 지역 활동가들에게 대표님께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저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AI 시대가 되면서 제가 매번 이제 대학에 가서도 제 후배들에게도 동료들에게도 하는 이야기가 갈수록 취업은 진짜 어려워질 거라고 얘기를 해요. 특히 대학생들은요, 예전에는 현장 인턴십이라든지 현장 실습이라든지 이런 걸 할 기회라도 많았는데 지금은 기업들이 새로운 직원들을 뽑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 친구를 뽑는 이유는 원래 기존에 있는 직원이 이제 성장을 해서 몸값이 더 높아졌는데 아직도 신입 직원이 하던 일을 하면 부가가치가 낮아지니까 그 친구는 더 부가가치 높은 일을 하고, 그리고 조금 부가가치 낮은 일을 또 신입 직원을 뽑아서 하는 그런 개념으로 뽑는데, 문제는 그걸 AI가 지금 다 대체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3에서 7년 차 정도의 경력직이 AI를 쓰면 사실은 밑에 있는 그 신입 직원들을 뽑을 필요 없을 정도로 지금 기업들은 잘 가고 있거든요. 그럼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본인이 포트폴리오를 쌓기 위해서라도 저는 창업은 필수라고 봐요. 저는 창업을 하는 모든 우리 대학생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은, 창업을 내가 기업을 꼭 성공시키고자 창업을 하는 관점보다는 내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전 창업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창업이라는 게 이 교육적인 측면이 강하거든요. 결국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보고 그 아이템에 대해서 사실 어르신 5분만 평가에 들어가서 설득하면 몇 천만 원과 몇 억을 받는 아주 좋은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이렇게 기회가 많은 나라는 저는 전 세계에 정말 몇 안 되는 나라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시대에, 그런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저는 무조건 창업은 시도했으면 좋겠다. 본인들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쌓아왔던 것들을 통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로 무조건 창업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 창업을 해보다가 뭐 예를 들면 중소벤처기업부의 예비 창업부도 해보고, 또 지역에서 창업을 했다고 하면 또 지자체에 있는 기관들 도움도 좀 받고, 그렇게 하다가 한 3년차 정도가 넘어가면 느낌이 오거든요. 내가 이 사업을 계속 이어갈까? 아니면 내가 여기서 다 그만둘까? 그럼 그만두고 취업을 해도 전 좋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환경적으로 봤을 때 과연 수도권과 지방 중에 선택을 해보라고 하면 저는 수도권보다 지방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청년들에게 조금 더 여유 있게 지켜봐주는 곳은 수도권보다 전 지역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지방도시에서는 그런 걸 또 시도하고자 하는 청년들을 귀하게 여기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자신이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게 있다면 그 본인의 어떤 그런 수준과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인정을 해주지 못한다면 과감하게 지방도시로 그 플레이그라운드로 옮겨보는 그런 일도 한번 시도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봐도 원래 저는 춘천 출신은 아니지만 춘천 출신이었다가 수도권을 가셨다가 다시 돌아온 분들이 그렇게 잘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본인의 고향에 내려와서 본인이 배워오고 봐왔던 걸 가지고 새롭게 여기서 정착하시면서 하는 분들 보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내더라고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이 창업이라는 거는 필수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청년들에게, 그리고 그 창업을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한번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본인들의 색깔을 드러내기에도 비수도권만큼 좋은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겨진 공간 안에 그 청년들이 되게 자신의 색깔을 해서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청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더라도 왜 그렇게 수도권에서 제가 중고등학교 학창시절을 보면서 그렇게 힘들게 빡빡하게 살았는지 솔직히 제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오히려 기회가